오늘은 아마 책이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이제 정보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수행의 길을 분명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 교정을 보고 있는데 간단한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자비희사 하면은 네 번째 단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지 단계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비희사, 사가 이제 무상, 고, 무와 공, 네 번째 단계 공인데, 공 단계에서 이제 지 단계, 무분별 지 단계까지를 이번에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해서 하는데, 이 자비선이라는 전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리심하고 관계되는 수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마음의 확장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보리심도 이제 어떤 보리심이냐? 궁극적인 보리심을 닦는 게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보리심이라 하는 건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은 이제 자비희사까지는 뭐 잘 알다시피 소승불교의 수행 단계예요. 소승이란 말을 요즘은 안 쓰니까 남방불교 수행 단계가 자비희사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대성의 사마타와 대성의 이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대상이 궁극적인 보리심인 공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수행은 자비수관입니다. 자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대상이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방이파사나의 그 16단계도 보면은 열반이 들어가 16번째 단계가 열반이 들어가는데 열반이 들어가기까지는 몸에 다 현상이 다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비수관은 전체를 봐서 그냥 몸깨침의 수행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다고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열반이 들어가는 길을 지시를 하고 있다. 수행 중에 나타나는 현상을 몸의 현상을 통해서 집중력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찰나산매라든지 그는 이제 마음 상태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건데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 지혜가 생길 때 이제 네 번째 공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비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공간. 그래서 책에 보면 읽다 보면 자비공간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공자 씁니다. 볼관자 쓰고요. 여기 한자가 달라지는 거죠. 손숫자에서 빌공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공성에다가 이제 척추 맞춰 수행해 가지만은 결국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비공간은 몸깨침이 아니고 마음깨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부피가 꽤 커지게 될 수 있는 700페이지나 800페이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형을 좀 크게 하면 몰라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수행법이 완전하게 이제 정립이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미흡한 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제 그런 걸 보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비 공간에서 네 번의 단계에서 무분별 지혜 단계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대승 기신론에 나오는 사마타 수행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석서에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구주심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구주심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알리시키기 위해서 시부도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데 있어가 좀 쉬워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수행의 진전 삼매에 들어가고 깨달음 얻는 데까지 이야기는 대승기신론에서 너무나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주심은 그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으로서만 이제 구주심을 얘기하고, 그 이후 단계에 지관 상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 단계에 사마타를 성취하고 그 정사마타를 의지해서 지관 상수를 하고, 상수의 끝에 진여삼매에 들어가서 무분별지를 이제 성취한 데까지는 구주심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부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충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느냐 하면은, 공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공과 허공에 대한 대담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잘 이 공성을 허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공은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연기라 하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고 상호 의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공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상호 의존에 대한 인과의 시각에서 공성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사람들은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요즘 또 보면은 법문할 때도 보면은 공과 허공을 전혀 구분 못하고 그냥 허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진다. 자, 공하고 허공은 이제 뭐가 다르냐? 이걸 여러분 이제 이해돼요. 몸이 다 사라져 버린 형태는 그냥 허공의 요소가 나타난 겁니다. 공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허공을 수련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들은 그게 없어집니다. 무지해집니다. 알미 없어요. 지혜가 안 생긴다 얘기하죠. 두 번째는 밝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체가, 마음의 본성의 자체 하나가 빛이 있습니다. 빛. 그런데 허공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을 수련하게 되면 마음이 빛이 없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허무주의거나 허공을 실체화할 때는 절대주의로 빠진다.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하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무감각해지면은 이제 자기가 죄의식을 안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호응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공성을 호공으로 착각할까 싶어서 이제 그 대담을 넣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성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이제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공이라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 하는 게 아니고 형상 자체가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 그럽니다. 그건 인간으로 치면은 사람들은 보면 난 별 볼일 없어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 하는 본성이 공하다고 이렇게 본다면 공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범부에서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잖아요.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어떤 존재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빛이 생깁니다. 앞에 좀 이제 성열보살이 환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심강이라고 그래요. 심강. 이제 심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 빠졌네. 심강. 그 이제 그게 그 능경에서도 보면은 깜깜한 방에 있는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은 마음이 빛이다. 심강이다. 이래요. 심강이 마음이 빛이 강력하게 되면 어둠을 몰아내고 실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혜가 생기고 바른 견해가 서게 됩니다. 이슬 유에 치우치지도 않고 무에 치우치지도 않는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라 하는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공복공이라는 임무와 법무와라는 바른 견해가 딱 서게 돼 있어요. 매개하였으면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행하는 게 공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성이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알고 있는 마음, 이때까지 자비, 희사 네 단계를 거쳐오면서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고 의식은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라면은 그때는 이제 깨어있는 의식, 공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서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단계로 가는 게 구주심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가볍게는 이제 6단계, 뭐 청문의 힘, 사유의 힘, 그 다음에 뭐 정념의 힘, 정지의 힘, 정진의 힘, 숙달의 힘. 이렇게 6단계.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지, 경지 이래가지고 등지는 삼매입니다. 혼침과 들뜸이 없는. 혼침은 깔아놓은 거고 들뜸은 마음이 뜨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평경 상태가 유지되는 게 등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이제 강력한 경안이 일어나요. 그런 경안을 뭔가 마음의 경안을 이제 얻게 되면은 사마타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때 정사마타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색계심이라 해가지고 욕계심은 아니에요. 욕계의 마음은 오용락이 물들어 있는 마음인데 물질이 청정한 세계, 색계의 마음은 오용락이 없어요. 그 청정이란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그때 되면은 업력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뭐 당신은 업력심을 끊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색계심만 얻어도 업력심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업력심이 완전히 잘라져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쯤 되면요. 그래서 그 사마타를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공성을 분석해야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공성을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오원, 색수상행식이라
오온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무상적공이라든지 인연적공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사고 분별로서 분석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 완벽하게 분석이 되고 이러면은 이 이파사나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경안이 일어납니다. 경안. 이 사마타의 경안이 아니고 이파사나의 경안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삼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때 삼매는 사마타의 삼매와 이파사나의 삼매가 하나의 삼매고 되는데 이때 대상은 다 공성이고 제1이 공의 다른 이름은 진여입니다. 그때는 이제 진여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요. 진여 삼매에 들어가면서 이제 뭘 알아지는가 하면은 중생과 부처가 같은 평등하다 하는 것, 법계가 하나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분별지의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견도입니다. 견도라고 이제 하는 거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고 그 정도 가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만 가면은 나머지는 뭐 경로도 또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면 되고 성인의 경지까지만 가면 대단한데 전 세계에 아무리 들어봐도 견도에 이런 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찾아보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이번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사 이제 뭐 자비선을 하신 분이 거기 못 이루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아름답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1세기는 명상의 시대니까 명상을 열심히 합시다. 이 자비선 명상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제가 이제 책 얘기를 했는 거고 여러분은 자비 이사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 정도 거쳐도 역시 일반이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비선 명상의 수행 이 차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성과 대성을 하나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자비희사와 사법인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같이 닦아가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시대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수행하다가 역기로 가지 않기를 정말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되게 이제 몸 사라지고 이러면은 그걸 궁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게 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전혀 아니다. 예. 몸 사라지는 정도는 이파사나 16단계에도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5번의 단계에 지나지 않고요. 얘기하자면 선악인문에도 미도 지정이라 해가지고 이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예비 선정으로 보는 거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각경에도 보면은 이제 정멸차의 5단계죠.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수행의 길이 더 분명해지고 나아가는 게 훨씬 또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궁극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자니까 충분하게 이제 이 자비수관에서 자비공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은 부주심 수행에서도 벌써 상당하게 가신 분도 계시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쳐도 16단계 중에 한 10번째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이야기만 했죠.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서 의식이 아주 밝고 명료하게 깨어날 때 그 환한 의식과 의식 상태와 그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그 빛이 생긴 니미타라고 하나요? 네. 그 빛이 생기는 그거와 같이 볼 수 있습니까? 같은 건가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그런, 우리 여기 심강이라고 얘기하면 깜깜방이 가만히 앉아도 앞에 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 니미따라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뭐 목화솜이라든지 빛 같은 거지. 그니 바깥에서 마치 온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이제 빛은 똑같은데 좀 다른 느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빛은 바깥에서 올 리가 없거든요. 바깥에서 빛이 올 리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는 항상 나한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심강으로 봐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단지 이제 그 심강이 생긴다 하더라도 역시 생기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이용해서 집중에 들어가는 사마타 수행이 있는 반면에, 그런 빛에도 우리가 무상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가 생기면은 자유로운데, 사람은 빛이 생기면 거의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왜 부산에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빛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수행 좀 하다 그는 생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에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시 센터에서 그 이파사나 16단계에 이제 그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청정도론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걸 참고해서 그걸 기록을 한 건데, 매우 뭐랄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책을 낼 때 여유가 있으면 그걸 뒤에 좀 첨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최혜륜 보살이 제공해줘요. 그 보살이 옛날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자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본은 어디에 갔는지 없고, 그 원본을 다시 타이핑 쳐서 나온 원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인데, 그거는 이 몸에 대한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해놨어요. 그는 그걸 보면 이파산 16단계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물론 우리는 거기 목적은 아니지만은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되고, 또 뭐 모르잖아요. 그냥 열반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고,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제 내가 보살을 기르러 가보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자비 공간을 하면 되니까 별 관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뭐 사람들은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요번에 이제 자비 희사 수행하는 법을 이제 이때까지 이제 뭐 내 마음보기 자비수관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피가 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책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그걸 길잡이로 해서 수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번 3월에 시작하는 자비수관 지도자 과정도 그 새로운 책으로 교재? 예, 그걸 교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전이 잘 없는 게 거의 막바지 왔는데 이 제가 문장력이 없어가지고 머리는 많은데 글 쓰면은 잘 안 돼. 그래서 매도 군뱅이 같이 이랬다 저랬다 쉬었다 또 썼다 이제 반복을 하면서 좀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다 쏟아 놓고 또 교정을 또 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딱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뭐 마치죠.